회생의 몸자 최재한 3. 유치장에서 고향인 경상남도 사천군 사남의 누천리에는 8순이 넘은 부친이 있었다. 이름은 최영순이라 하며 호쾌하고 명랑한 대주객이었다. 모친은 그가 21세 때의 세상을 떠나고 중년 이후를 독신으로 지나온 최영순은 농사일은 남에게 맡기고 노름과 사냥으로 소일하고 있었는데 재한이 귀국할 무렵에는 오직 술만을 낙으로 삼는 일생을 보내고 있었다. 삼천포에서 기항하는 도중 재한이는 도처에서 노방강연을 하고 병자를 찾아 수운을 전하면서 수일 후 노부 곁으로 돌아왔다. 오랜만에 부자 상봉을 무척이나 기뻐한 영수는 매일같이 아들이 주는 용돈으로 좋아하는 술을 즐겼다. 너도 일본에서 나병이 되었다고 듣고 도저히 살아서는 못 보겠구나 생각했었는데 이렇게 건강하게 돌아오더니 다른 놈들은 차례차례로 같은 병으로 죽어갔는데 너는 천리경과 무언가 하는 믿음으로 잘도 살아났구나. 참 영험 있는 신도 있는 모양이지. 8형제 중에서 네가 제일 호자로구나. 영수는 무한히 기뻐했다. 한국인은 예나 지금이나 어버이를 중히 여기는 데는 다른 여러 민족을 능가하고 있었다. 유교의 영향 때문일까? 재한이는 8형제 중 셋째로 태어났으나 일족 중에서 6이나 나병 한 센시백에 걸리고 그 중에서 셋이 죽었다. 성인이 되면 다행히 걸리지 않는데 그이가 젖먹이 때의 잦은 피부 접촉으로 인하여 감염되는 것으로 균해의 저항력이 약한 사람이 하나여 발병하고 있었다. 환경위생에 전혀 관심을 두지 않았던 그 시대로서는 그런 드문 일이 아니며 병발 정세를 일으키기 쉬운 이 병으로 쓰러져 간 사람이 적지 않았다. 그러나 최씨 가문의 가장인 영순이란 사람은 본래 대단한 낙천가로서 마을에서도 가장 힘이 좋았고 계속되는 집안의 불황에도 조금도 기가 죽지 않았다고 한다. 오랜만에 귀국한 재한이가 매일같이 용돈을 주므로 이웃 사람을 차례차례로 모아놓고 음식과 술을 대접하기에 이웃 사람들은 크게 좋아했다. 그런데 최씨 집안의 술과 음식의 대접을 부러워하던 마을 사람들 가운데서 재한이의 귀국은 밀항이 아니던가 하는 소문이 퍼져 당국에 밀고하는 자가 있었다. 재한이는 밀입국의 혐의로 체포 연행되어 삼청포 경찰서 유치장에 구금되었다. 그 무렵 한국에는 6.25 동란의 전화가 겨우 꺼지기는 했으나 휴전협정으로 인한 미국, 중국, 소련, 삼국의 지원을 배경으로 하여 전국은 더욱 복잡해지고 남북 양정권이 서로 대치하고 있을 때였다. 첩보활동 때문에 밀입국자에 대한 당국의 눈은 특히 엄중했다. 일본에 있을 때의 최재한이는 경찰과 유치장을 내 집과 같이 번번이 떠나던 일이 있어서 유치장은 거기에 있어서는 세컨드 하우스와 같은 것이었다고 한다. 그 행동은 신출귀몰하여 언제나 당국의 눈을 속여 경찰의 손을 피하는 교모하고도 기민한 행동은 전국의 경찰에 널리 알려질 만큼 유명한 사나이였다. 나병을 앓는 몸으로 세상에 악명을 떨친 그 사나이가 희대의 전도자로 뒤바뀐 경위는 앞으로 차츰 밝혀지겠지만 귀국 후 얼마 안 되어 또다시 모국의 경찰에서 감옥 신세를 지게 되었던 것이다. 삼천포 경찰서에 가보니 유치장에는 승객이 많이 있었다. 저녁 무렵이었다. 감방은 6개 있어서 몇 명씩 나누어져 있었는데 재한이가 들어간 감방에는 화물선에서 옮겨 탄 전마선의 사공이 있었다. 어쩌다 발각되었는지 밀국을 방조했다는 혐의로 한 발 먼저 와 있었던 것이다. 사공은 최재한이 얼굴을 보자마자 욕설을 퍼부으며
담벼들었다. 너 때문에 나까지 이런 데에 잡히고 오게 됐단 말이야. 대먹지 못한 놈과 상대한 탓으로 이렇게 콩밥을 먹게 되어 가족들에게도 얼굴을 못 뜨게 되었으니 이놈을 어찌해야 분이 풀리겠노. 그때까지 한쪽 구석에 웅크리고 있던 사공은 제한이의 앞에 다가서서 입정 더럽게 떠들어대고는 발로 그의 어깨를 차는 것이었다. 몸집이 작은 제한이는 삐틀거리면서도 사공을 달리기도 하고 빌기도 했으나 흥분한 사공은 그대로 마음이 가라앉지가 않는지 또 발길로 차고 욕설을 퍼붓기도 했다. 옛날 같으면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었다. 상대의 발이 몸에 닿기 전에 벌써 내동댕이 쳤을 것임에 틀림없을 것이다. 그는 싸움의 맹수였다. 어떤 경우에도 기선을 제압하여 상대를 굴복시키지 않고서는 몸빼기는 신속무비의 예봉과 처창한 기벽을 태어나면서부터 갖추고 있었다. 그러나 지금은 그 기질이 없어진 것이 아니고 어버이 신진과의 약속하기로 남을 돕는 일과 포교 활동을 위해서만 발휘하기로 되어 있었던 것이다. 당신이 화를 내는 것은 당연합니다. 당신 덕택으로 나는 무사히 안태고향의 땅을 밟게 된 거요. 게다가 이렇게 멋진 집에 공짜로 자게 되었으니 정말 고마운 일이라고 기뻐하고 있는 참이요. 경찰이 이 집을 지을 때 나는 돈 한 푼 기부한 일도 없고 hin옥기생 하러 와서 거들어준 일도 없는데 무료로 지어주어 얼마나 미안한 일인가요. 아무리 더러운 여인 속에서 자더라도 그 나름의 숙박비를 내어야 하는데 나쁜 짓을 했는데도 기부 한 푼 하지 않은 좋은 집에 공짜로 지어준다는 것은 얼마나 고마운 일인가요. 죄송하다고 생각 안 합니까? 이건 모두가 어버이 신님의 덕택이요. 우리 몸뚱이는 모두 제 것이라고들 생각하고 있지만 실은 그렇지 않아요. 월일 칠리왕님이 빌려주신 거요. 우린 서로 빌어 쓰고 있는 몸뚱이를 나쁜 일에 써서는 안 되는 거요. 당신은 별로 나쁜 일을 한 것도 아니고 나를 바다에서 무까지 날라다 준 것뿐이니까 곧 석방되도록 부탁해 볼게요. 그러니 얘기를 나가거든 천리교를 믿어요. 그리고 신님의 가르침에 따라서 일심으로 신앙하면 반드시 행복해질 겁니다. 너무도 엉뚱한 이야기에 같은 감방에 모인 사람들은 아연실색하였다. 철장 밖에서는 행사가 그것을 보고 있었다. 어이, 거기 보소. 당신은 우천리에서 왔다면서 아까부터 이상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당신 바른정신에서 말한 거요? 예, 정신은 똑바릅니다. 진짜로 진심에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방금 한 이야기를 다른 사람에게도 들려주고 싶은데 어때요? 전부 여기에 모이게 할 테니까 한 번 더 이야기해 줄 수 있겠소? 행사는 제한이의 대답도 듣기 전에 서장실의 사유를 보고하고는 6개의 감방에 있던 36명의 피의자들을 전부 불러 모았다. 제한이는 기뻤다. 이건 바랄 수도 없는 좋은 전도거리가 생긴 것이다. 그 방에 가득히 모인 피의자들을 상대로 1시간 남짓이나 신님의 이야기를 했다. 제한이는 그리 흔치 않는 열병가이다. 일본에 있을 때 역전이나 강장이나 전차 안에서나 공항 번화가 등등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이면 도처에서 수시로 아무 데서나 전도 강연을 해왔었다. 청중이 어떤 사람이건 들으러 하든 않든 간에 그런 것은 아랑곳 하지 않고 세계를 향해 천언을 설파한다는 태도이다. 그것은 그가 입신 당초에 신님께 바친 첫 약속이었던 것이다. 감방 밖에서는 수명의 행사가 모여 귀를 기울이고 있었다. 그 가운데 심이라는 행사가 있었다. 심 행사는 제한이가 하는 이야기에 감동된 바 있어 그를 행사실로 불렀다. 어떤 사람이라도 콩밥을 먹게 되어서 좋아하는 사람은 없는데 당신은 괴상한 사람이네요. 당신 같은 사람은 철창 같은 건 있으나 마나 마찬가지겠네요.
요 며칠 전에 일본에서 밀항선 타고 귀국했다는데 일본에서는 뭘 했어? 하고 물었다. 그는 일본에 있을 때의 이야기를 대충 설명하자 귀국하자마자 이런 곳에 들어오게 되었으니 얼마나 섭섭하겠습니까? 심행사는 어조마저 고치며 동정을 표시했다. 뭘요? 섭섭하긴요. 죄송하게 여길 뿐입니다. 젊은 시절부터 나쁜 짓만 해서 이런 데 드나드는 건 예사입니다. 그것보다 저 사공은 아무것도 모르고 나를 태워줬다는 것뿐이니 아무런 죄도 없습니다. 저 사람은 어서 석방시켜 주어야 합니다. 나는 오랫동안 일본에 있었지만 일본 경찰은 인정이 있어서 때로는 피의자들에게도 담배도 주곤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경찰은 어떤가요? 나는 담배는 안 피우지만요. 그러면서 눈치를 살펴보니 다른 행사가 그거야 어느 나라 경찰도 인정은 있어요 라며 자리에 모였던 행사들은 호주머니에서 담배를 꺼내 재떨이와 함께 유치장으로 넣어주는 것이었다. 재한이와 사공은 하룻밤 봉상도 흰옥귀신도 한 일이 없는 경찰의 건물에서 신세를 지고 숙박비도 식비도 안 내고 다음날 오전 중에 석방되었다. 그런데 일행될 때 그는 일본에서 갖고 온 근행의 도구를 신중히 품에 지니고 있었다. 보자기에 싼 채 처음엔 압수당했다가 도로 받을 때 담당 행사가 이건 뭐요 하기에 이건 천리교 근행 올릴 때 쓰는 도구입니다. 이걸로 근행을 올리면 천지가 영순칩니다. 이 밖에 북과 hen종이 있지만 지금은 없으니 이것만으로 한번 해볼까요? 도구가 3가지 있으니 2분이 거들어 주시면 합니다. 세 사람이라야 할 수 있거든요. 이런 때의 최재한이는 상대에게 2말도 할 수 없게끔 하는 강인성을 발휘한다. 그는 경간 2사람에게 대강의 요령을 가르치고는 자신은 박자복을 쥐고 앞을 향하여 근행을 시작한다. 아시기요 하루대 5개 담아에 텐니온호 미코도 악한 것을 제거하고 도와주소서 천리왕님 이시음. 이때 원어인 일본어를 아직 몰랐다. 큰 소리로 내어 힘껏 박자목을 치는 것을 보고 경관들이 하나둘 모여들었다. 경찰서 내부는 완전히 그의 페이스로 압도되어 갔다. 거기서 그는 또 근행의 고마움에 대해서 강연을 장시간 펴 놓았다. 일손을 멈추고 모이던 경관들은 진기한 행위와 이야기에 쓴웃음을 지으면서 듣고 있다가 1사람 2사람 사라져 가서나 끝까지 열심히 귀를 기울이고 있던 사람은 심행사 1사람뿐이었다. 이 사람은 최재한이 귀국 후 최초의 천리교 신자가 된 사람이다. 최재한의 신앙과 기백에 감동한 심행사는 입신 후 얼마 안 되어 경찰직에서 물러나 구제 한 줄기를 마음 작정하여 대구 방면으로 단독 포교에 나섰다.